저는 지방에 있는 한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2년 전에 결혼을 했고 올해 26입니다. 아내와 약 3년을 연애하다가 결혼했기 때문인지 신혼의 신비함이나 그런 것은 없었고 아내가 임신을 해서 입덧을 너무 심하게 하였습니다. 입덧 때문에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해 장모님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아내가 좋아하는 음식도 만들어주고 해서 입덧이 수그러들게 되었습니다. 임신과 입덧, 장모님의 입주 이런 것들 때문에 그나마 조금 있던 신혼 분위기는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장모님은 올해 49이 되셨고 7년 전에 교통사고로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습니다. 장인어른이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아 한번 재혼을 할 뻔한 사람이 있었는데 결혼하려고 이것저것 알아보니 사기꾼이었다는 것이 제 아내의 말이었습니다. 장모님은 또래 친구보다 10년은 젊어 보이는 동안이고 지금도 미인인데 젊었을 때 사진을 보면 정말 눈부시게 아름답다는 말은 이런 곳에 쓰는 것이구나 할 정도로 굉장한 미인이었습니다. 장모님이 딸의 건강을 위해 노력을 했지만 그 많은 수고가 헛되게도 아이가 유산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던 장모님이 다시 우리 집에 오게 된 것도 아내의 자살소동 때문이었습니다. 욕실의 수건거리 밑에 앉아서 목을 메었는데 다행히 수건거리가 부러지는 바람에 기절한 상태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장모님은 우리 집에 살면서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십니다. 빨래는 내가 돌릴 수 있다고 시시라고 말하면 그것도 하지 않으면 심심하다고 하시면서 기어이 청소까지 합니다. 아내가 밥도 먹기 싫고 두 사람 다 나가라며 소리치는 날에는 장모님과 나는 집 근처에서 함께 술을 마시기도 합니다. 술을 마시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고 아픔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장모님이 좋아졌고 장모님도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의 컨디션이 좋을 때는 세 사람이 저녁을 먹으러 나가기도 하지만 아내의 난동으로 파국으로 끝이 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외식하는 일이 줄어들더니 아예 없어져 버렸습니다. 장모님은 아내의 상태에 대해서 항상 미안하게 생각했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나에게는 무엇이든지 해주려고 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반찬을 매일 바꾸어 만들어준다든지 내가 술 한 잔 마시러 나가자고 하면 컨디션이 아주 나쁘지 않으면 내 부탁을 들어주려고 하는 것들 말입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술을 조금 마시고 들어온 날이었습니다. 현관으로 들어서니 장모님께서 몸에 딱 붙는 화사한 원피스를 입고 소파 밑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적당한 살집의 엉덩이가 원피스에 찰싹 붙어 있는 모습이 너무나 유혹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본능적으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샤워를 하고 나왔더니 회사에서 부족하게 마셔서 그런지 술을 더 마시고 싶었습니다. 장모님께 술 한잔 하지 않겠냐고 하니까 나가서 마실 거냐면서 따라 나왔습니다. 항상 가는 단골 술집에 갔습니다. 술이 한 잔, 두 잔 들어가자 취기가 올라왔습니다. 장모님도 상당히 취기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평소 마음속에 있던 말을 꺼내었습니다. 장모님은 너무 예쁘십니다. 젊은 내가 봐도 반할 만큼 예쁘세요. 그러면 뭐하니 이제 다 늙어버렸고 좋은 시절 다 가버렸어 라고 장모님이 말씀하셨을 때 장모님은 아직 젊으십니다. 누군가 나에게 장모님 같은 분과 사귀겠냐고 묻는다면 난 사귀겠다고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자네 요즘 많이 외롭지? 난 자네가 좋은데 지수가 저러고 있으니 내 마음이 안 좋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모님은 지수 어린 시절 이야기, 돌아가신 장인 어른 이야기, 이런저런 다른 이야기를 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가게 문 닫을 시간이 되어서 슈퍼에서 맥주를 사들고 들어왔습니다.
내 방에서 바닥에 맥주를 펴놓고 있는데 장모님이 상위에 안주를 담아왔습니다. 지수는 자고 있더라 하시고는 내 곁에 앉았습니다. 지수는 요즘 자기 엄마가 무얼 하는지, 자기 남편이 무얼 하는지 아무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수에게 관심을 가지면 불같이 화를 낼 뿐이었습니다. 술자리는 다시 계속되었습니다. 장모님은 술이 취해서 그랬는지 지수가 언젠가는 건강하게 돌아올 거라며 그때까지 힘들지만 나에게 참고 지수를 지켜달라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에는 눈물을 보이며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술자리가 끝나고 나서도 한참 동안 이야기하다가 우리는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침대에 누우니 정신이 더 맑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수를 생각하니 답이 나오지 않았고 장모님 얼굴과 원피스 입은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상하게도 장모님을 생각하면 흥분되었습니다. 장모님이 조곤조곤 말씀하실 때 움찔거리는 귀여운 입 모양을 생각해도 피가 몰렸고 청소할 때 실룩거리는 엉덩이를 생각해도 웃던 환타지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런 장모님에 대한 환타지를 떠올리며 바지를 내렸습니다. 휴지를 가져다 놓고 막 시작했을 때 갑자기 방문이 쓱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놀란 나머지 이불을 닫업지도 못하고 나의 모습을 장모님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장모님도 당황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잊어버린 사람처럼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다가 방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순간의 일이었지만 나에게는 몇 시간이 지난 것 같았습니다. 나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고 쥐구멍에라도 숨어버리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일부터 장모님의 얼굴을 어떻게 볼까, 이러한 사실을 지수에게 말할까,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장모님이 말없이 들어왔고 내 옆에 가만히 누웠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하였습니다. 노크도 없이 불쑥 들어와서 너무 미안하네. 자네의 사정을 모르지도 않는데 당황스럽게 해서 미안해. 밖에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내일이 되면 우리 서로 얼굴을 보기가 부끄러워질 것 같았어. 이야기하기도 더 어려워질 것이고 오늘 일은 오늘 끝내고 잊어버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다시 들어왔어. 장모님이 나란히 누워 천정만을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그제서야 마음이 진정되고 장모님의 옆 얼굴을 살짝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참 천정을 바라보면서 말이 없던 장모님이 나의 바지 속으로 손을 쑥 넣었습니다. 다시 천천히 말하였습니다. 나 때문에 망쳤으니 오늘은 내가 손으로 해줄게. 장모님이 그것을 흔들어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빨리 일어섰습니다. 장모님은 한참 동안 애를 썼습니다. 정점에 도달할 때쯤 장모님은 어떻게 그 타이밍을 아시는지 휴지를 가져다 대었습니다. 휴지에 꼼꼼히 싸서 물티슈로 그곳을 깨끗이 닦아주었습니다. 오늘로 마지막이야 하고 휴지를 들고 나갔습니다. 나가는 장모님의 등 뒤에다 대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장모님 고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장모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수시로 장모님이 떠오르고 예전에는 장모님에게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 스스로 파렴치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내를 대하는 태도도 부드러워졌고 장모님을 대하는 태도는 마치 연인에게 대하는 것처럼 가벼워졌습니다. 퇴근길에 폐경기 여성에게 좋다는 장모님만을 위한 선물을 사오기도 하고 장모님이 좋아하는 아귀찜을 잘한다는 가게를 일부러 찾아가서 사오기도 했습니다. 부엌에서 한참 요리를 하고 있는 장모님을 뒤에서 껴안기라도 하면 정말 티 없이 웃어주십니다. 장모님 가슴에 손을 슬쩍 넣어도 장모님은 살짝 눈을 흘기면서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 모습은 지수 아내가 가지지 못한 신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저녁 친구와 술 한잔하고 밤늦게 귀가한 날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는데 여느 때와 다름없었지만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느낌을 바로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집안의 불빛이 평소 때와는 달리 어두웠습니다. 장모님 방문을 열었습니다. 지수의 방문을 먼저 열지 않은 이유는 불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장모님은 어둠 속에서 나왔습니다. 눈이 부었고 생기가 없었습니다. 직감적으로 뭔가 나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수는 지금 병원에 있어. 또 수면제를 먹었어. 위세척을 해서 이젠 괜찮아. 지수는 내일 퇴원할 거야. 자네에게 연락을 했지만 연락이 안 됐어. 나도 방금 돌아왔어. 약이란 약은 다 버렸는데 언제 또 사놨지. 장모님은 좀 어떠십니까? 라고 말하자 나야 괜찮아. 자네 씻어야지라고 말했습니다. 샤워를 하고 나오자 장모님은 식탁 앞에 우두커니 앉아 계셨습니다. 그런 장모님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싸 주었습니다. 장모님이 감싸고 있는 내 손을 잡더니 나랑 술 한잔 안 할 테야 라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장모님과 술을 마셨지만 먼저 술을 마시자고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장모님은 앉아 계세요. 내가 차릴게요 라고 하니 자네가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라면서 장모님이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지수 이야기를 하다가 술이 취하기 시작하자 장모님이 내 두 손을 꼭 잡으면서 말했습니다. 전에 자네에게 지수를 끝까지 지켜달라고 말했지만 그것이 내 욕심이란 걸 오늘 알았어. 자네에게 그런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아. 그래서 술 한잔 하자고 했어. 자네가 어떠한 결정을 해도 자네를 원망하지 않을 거야. 나는 말없이 술만 홀짝거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방에 들어와서 누우니 복잡한 생각들이 마음을 눌렀습니다. 잠이 올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장모님 방에 좀 재워달라 말할까라는 터무니없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장모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전처럼 내 옆에 누웠습니다. 자네가 외로운 것은 내 책임이기도 해라며 나란히 누워서 내 한쪽 손에 깍지를 끼웠습니다. 그렇게 한참 있다가 내가 한쪽 발을 장모님의 양다리 사이에 살짝 올리자 장모님이 움찔했습니다. 장모님은 내 다리를 양다리로 감싸 조였습니다. 장모님이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나는 아내에게 주지 못한 많은 것을 장모님에게 흠뻑 주었고 장모님은 지수가 나에게 주지 못한 놀라운 사랑을 주었습니다. 그날 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날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